사랑은 때로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함께 걸어온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50대 부부의 사연, 돌산의 선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씨, 54세, 작은 물류회사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김미정 씨, 52세, 식당 보조로 일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애쓰는 여성입니다. 결혼 25년, 두 사람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대학생인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 아이들 교육비에, 늘어만 가는 생활비에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늘 모자랐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화려한 반찬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늘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 우리 건강하고 애들 잘 크고 있잖아. 준석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한다며 청혼했을 때 이렇게 고생시킬 줄 몰랐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한 번쯤은 여행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은데. 준석 씨는 늘 미안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변변한 선물 하나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고생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미정 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미정 씨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상.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살림하기 빠듯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힘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먼 친척 숙부님의 유산 정리를 맡은 변호사로부터였습니다. 이준석 씨 맞으십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중 일부가 귀하께 상속됩니다. 준석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산.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뵙던 숙부님이. 며칠 후 준석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빚진 것만 아니면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이준석 씨께 상속되는 재산은 경기도 외곽의 임야 150평입니다. 임야. 산이었습니다. 주말, 준석 씨는 아내와 함께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도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비포장 도로를 한참 들어가니 나타난 것은 평범한 야산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 바위투성이 돌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미정 씨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석 씨는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런 땅이면 많이 쳐줘야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개발 가망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솔직히 팔리기도 힘듭니다. 4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준석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아내에게 주기로. 여보, 이 땅 팔아서 당신한테 줄게.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 미정 씨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대출 갚고 애들 학비에 보태야죠. 아니야, 결혼한 지 25년 동안 당신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늘 미안했어. 여행도 한 번 못 가봤잖아. 좋은 옷 한 벌, 가방 하나 사준 적도 없고.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써 나한테는 없는 돈이야. 원래 없던 돈이니까 없는 셈 치면 돼. 미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이렇게 긴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주 후, 다행히 땅이 팔렸습니다. 3,800만 원. 준석 씨는 그 돈을 고스란히 아내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서 써 급할 거 없어. 하지만 미정 씨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딸의 대학 등록금, 아들의 학원비, 남편의 낡은 차,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일하던 식당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아, 나 요즘 투자 좀 하는데 수익이 꽤 괜찮아. 너도 해볼래? 6개월이면 원금의 2배는 된대. 2배, 4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된다. 미정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소개로 미정 씨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성공 사례들, 그리고 달콤한 수익률 약속,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정 씨는 흔들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8천만 원이 된다면 딸의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고 남편한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밤에 잠 못 이루는 미정 씨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머릿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욕심이 더 컸습니다. 가족을 위한 욕심,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간절함이 결국 미정 씨는 결정했습니다. 3,800만 원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깜짝 선물처럼 알려줘야지. 그때 당신 놀라는 얼굴 보고 싶어. 미정 씨는 설렜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투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익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숫자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달, 3달. 미정 씨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숫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사 대표의 전화번호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 모두 사기당한 거라고요. 미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미 대표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고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3,800만 원.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준 돈. 25년 결혼 생활에서 자신만을 위해 써보라며 건넨 그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정 씨는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당신이 평생 처음으로 나한테 준 돈을 내가 날렸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 씨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사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미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 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투자 이야기, 사기당한 사실, 돈이 모두 사라진 것까지. 준석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게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괜찮아. 원래 없던 돈이었어. 나도 없는 셈 치기로 했었잖아. 하지만 미정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용서했지만 미정 씨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는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식당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단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정 씨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준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이 이렇게 부담을 느낄 줄 몰랐어. 미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이 아니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살아왔는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퇴원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했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지갑 어디 있지? 분명 여기 뒀는데. 여보, 지갑은 당신 손에 들고 있잖아. 아, 그래. 내가 또 미정 씨는 자신의 손에 든 지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불안해진 준석 씨는 아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신 편인데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준석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52세에 치매라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환자분을 잘 돌보는 겁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준석 씨는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 하루 3번, 평생 먹어야 하는 약. 아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미정 씨의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을 잊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그러다 점점 더 오래된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준석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였습니다. 때로 미정 씨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석 씨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준석이. 우리 결혼한 지 27년 됐어. 준석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날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이거 봐. 우리 정말 젊었지? 미정 씨는 사진을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 잘생겼네요. 이 사람이 나야. 나라고. 아, 그래요? 순간적으로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다시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자다가 일어나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정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준석 씨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를,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내를, 준석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자신도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54세에 받은 그 작은 유산,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땅이 없었더라면, 아니, 내가 아내한테 주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준석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밤새 이불을 적시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줍니다. 예전에는 화장도 곱게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던 아내. 이제는 준석 씨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쓰고 한 숟가락씩 떠먹입니다. 자, 한 입만 더. 조금만 더 먹어야지. 미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약을 못 먹잖아. 이런 실랑이가 매일 반복됩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놓치면 어디론가 가버릴까봐. 여보, 저기 꽃 예쁘다. 봐봐. 꽃. 예쁘네요. 당신도 예쁜 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요. 누구세요? 또다시 그 질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준석 씨는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약 먹이기, 다시 씻기기, 채우기, 그리고 밤새 깨어날 아내를 위해 얕은 잠을 청합니다. 친구들은 묻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 그래? 하지만 준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돌봐야 해. 내 아내인데. 깊은 밤, 준석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바로 옆에 있지만 그녀는 이제 준석 씨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인 삶을, 그게 지금 준석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준석 씨는 아내 옆에서 눈을 뜹니다. 미정 씨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기억이 온전할까요? 준석 씨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준석 씨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이 날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기억하니까. 준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주름지고 여윈 그 손을, 그 손이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준석 씨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아름답다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때로 이렇게 슬프기도 합니다. 함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바라보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도 준석 씨는 오늘도 아내를 돌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3,800만 원, 작은 돌산의 값이었습니다. 그 돈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상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선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이준석 씨는 지금도 아내 김미정 씨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다만, 더 잘해줄 걸 그랬습니다. 오늘 당신 곁의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